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입니다. 대전엔 3군 본부가 인접해 있고 국방과학연구소도 있어서 방위사업청 이전의 최적지로 꼽힙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달 초 방사청이 사무공간에 대한 문의를 대전시에 한 것으로 전해졌고 빠르면 올해 안에 첫 이전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전을 국방과학 혁신기지로 만들겠다며 방위사업청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3군사령부, 또 방위사업청, 또 여기 우리 한화 같은 우리 민간 또 그 방위사업 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너지를 이루어가지고 대전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오는 2029년까지 대전 정부청산의 유유부지에 방위사업청 청사를 지어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전체 직원이 1,600여 명에 이르고 예산 규모도 16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달 초 방사청은 대전시에 200~300명의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상청처럼 1차로 정책부서가 대전에 이전한 뒤 청사가 만들어지면 나머지 직원들이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전시는 빠르면 올해 안에 첫 이전이 진행될 거라 내다봤습니다. 대전에 이미 TF팀이 내려올 수 있는 약 200명에서 300명 들어갈 수 있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한테 요청을 했고 우리가 지금 일부 추천했습니다. 아마 금년 안에 TF팀 200~300명이 대전으로 내려올 것 같고 대전시는 이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황인무 전 국방부 차관 등 국방 관련 민관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방사청이 움직이는 데 따르는 최초 예산을 꼭 반영해야. 방사청 측은 200~300명 규모의 직원들을 1차로 이전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9일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사청 대전 이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이달 초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한 달 넘게 냉장고에 넣어 유기한 20대 아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 아들, 치매와 당뇨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수시로 때리고 또 굶기고 치료도 중단하는가 하면 뜨거운 물을 하반신에 부어 숨지게 하는 등 폐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산시 해미면의 한 원룸에서 60살 아버지의 시신을 한 달 넘게 냉장고 안에 유기했다가 건물관리인에게 발각돼 체포된 25살 A씨. 검찰과 경찰의 보안 수사 결과 A씨가 지난 1월부터 넉 달 넘게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시로 얼굴을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가 하면 지난 5월 중순부터는 음식을 주지 않고 당뇨약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끓는 물을 아버지의 하반신에 뿌려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한 아버지는 결국 숨졌습니다. 국가수도 부검으로 영양불량과 당뇨,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기존 사체유기에 더해 적용 혐의를 존속학대 치사에서 존속살해로 바꿔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가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본 겁니다. 화상을 입히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음에도 치료약이나 음식물도 제공하지 않았고 더더구나 지병에 대해서도 전혀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부분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해서 이어 검찰은 A씨가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통원 치료를 중단한 점도 살해의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함께 어울리던 10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려 한 22살 이모 씨와 10대 5명이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5일 천안시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18살 A군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2시간 동안 때린 뒤 혈흔을 지우고 폭행 도구를 숨기는 등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개골이 골절된 A군은 열흘 뒤에 숨졌으며 이 씨 등은 낙상사고로 조작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산경찰서는 방을 구한다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시 40분쯤 부동산 중개업자인 여성 B씨에게 방을 구한다며 찾아간 뒤 서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로 위협해 현금 30만 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여성 혼자 있는 공인중개소를 노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채소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 농가들이 그만큼 이익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 반대로 농민들은 오히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채소 납품 가격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국내 깻잎 최대 주산지인 금산군 추부면 산지유통센터에서 깻잎 출하가 한창입니다. 깻잎 30장을 담은 비닐봉투 40개가 정식 규격 한 상자로 전체 물량의 약 90%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약 4톤을 가락시장에 출하하던 추부 깻잎의 양은 올해 고온 피해 등으로 약 3톤으로 줄었습니다. 현지에서 출하되는 상자당 가격은 22,000원 선입니다. 반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유통가격은 한 상자당 약 35,000원대, 소매가는 5, 6만 원대로 치솟았습니다. 이상 고온 등을 이유로 깻잎값이 크게 올랐지만 현지 가격과 유통가격이 큰 차이가 나면서 농민들은 가격이 오른 만큼 수익을 체감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전국 14개 공판장에 납품한 충남 지역 생산 깻잎의 평균 수탁단가 현황은 2020년 2,900원에서 지난해 22,000원, 올해 22,800원입니다. 소매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납품을 하고 있지만 자재값은 크게 폭등해 농민들은 사실상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깻잎 재배에 필요한 질소비료는 포대당 3년 전 8,000원에서 28,000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포장지도 같은 기간 21원에서 27원으로, 박스값은 450원에서 650원으로 오르는 등 자재비 상승에 따라 대부분 농가가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이래갖고 실질적으로 농사하는 거는 하루 13시간, 14시간 하는데 그게 비해갖고 생활 자체를 지금 거의 못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냥. 가식을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한 300 정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필요한 약재들 이런 부분들도 소폭이 아니라 대폭 인상이 됐고. 상황은 깻잎 재배 농가뿐 아니라 상추와 의 등 채소 재배 농가 모두 마찬가지로 농가들은 사실상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중간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김태흠 지사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경영진단과 평가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안장원 의원은 충남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일 뿐 평가기관이 아니라며 공공기관의 급진적인 효율화와 통폐합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공공기관에는 막대한 도민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 예산 관리와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위해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방만하게 경영한 공공기관은 구조조정이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충남에는 24개 공기업과 출연 출자기관이 있습니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 해결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시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을 만나 민선 8기 시정의 성공과 대전시 핵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 강력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예결위 등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을 면담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전시 관련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060 세대를 요즘 신중년이라고 부르죠. 은퇴를 하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세종시의 신중년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200여 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센터를 찾는 등 열기가 뜨겁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퇴직을 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 지긋한 나이의 수강생들이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까 받아 적고 사진으로 찍으며 집중합니다.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와 적극적인 참여, 그 어느 교실보다 학생들의 열정이 가득합니다. 치매 돌봄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수업을 이수하면 주간 보호센터나 요양원 등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계속 빨리 여기 와서 배우고 싶어서 정말 매일매일 기다려요.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이런 소양이 쌓이면 제가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큽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50세부터 64세까지 신중년의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한 세종 신중년센터가 다정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치매 돌봄 전문가 과정과 펫 의상 디자이너, AI가 학습할 수 있게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이터 라벨러, 발효식품 전문가 등 14개 교육과정에서 자격증이 수료되거나 수료와 동시에 연계된 기관의 취업까지 가능한 다양한 수업들이 진행됩니다. 수강생은 277명으로 올해까지는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우리 신중년들이 본인의 경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또 재개발을 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년센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종의 인구 가운데 신중년은 7만 1000여 명으로 18.6%, 15.4%인 청년 인구 비율보다 많습니다. 세종시는 특히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단지 등 전문 역량을 가진 신중년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신중년센터를 허브로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4,800여 명 늘어나 7,700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주와 대비해 40%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전에선 전날보다 1,400여 명 늘어난 2,706명이 확진됐고 세종과 충남에서도 796명과 4,198명이 확진돼 약 3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충청남도는 다음 달 중순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최대 28만여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과 의료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접촉 면회와 필수 외래 진료에 외출이 제한되며 도내 원스톱 진료기관은 354곳으로 확대하고 병상도 130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령 해양 머드박람회는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관람객들이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현장 관리 직원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역으로 뛰는 동안 해외 원정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또다시 도박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해 3월 세종시 한 홀덤펍에서 15시간 230차례에 걸쳐 판돈 1억 5천만 원가량을 걸고 바카라 도박하는 혐의로 임창용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해외 원정 도박 당시에는 단순 도박죄가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상습성이 인정돼 상습 도박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산시가 2024년까지 대산항에 국제 크루즈선 유치를 추진합니다. 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용역 결과 대산항이 11만 톤급 크루즈 입출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 크루즈 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 등과 협의해 국제 크루즈선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한섭 시장은 국제 크루즈 유치를 통해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국제적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매주 금요일 엑스포 과학공원 한비탑 광장에서 다시 만난 여름 라디오로 채우는 달밤 소풍을 주제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마을 주민 초청 토크쇼와 마을을 소개하는 기획방송,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접수해 포교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며 방송 시간은 오후 6시부터 50분간입니다. 여성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을 하거나 주민들을 때리는 등 생활 주변 폭력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4개월간 생활 주변 폭력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9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9명을 구속했습니다. 피의자들은 50대와 40대가 각각 23%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범행 유형별로는 폭행과 상해가 56.3%,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24.1%, 공무집행방해 8.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가 내년 주민참여 예산을 올해의 절반인 100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과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